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에 사는 박순애 여사님의 사연을 각색해봤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공감 가시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박순애 여사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오늘은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 강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언제나 설렜습니다. 특히 요즘 배우고 있는 SNS는 신기하기만 했죠. 손주들 사진도 볼 수 있고 멀리 사는 친구들의 소식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세상이었습니다. 여보, 나 문화센터 다녀올게요.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차려 드시고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게. 요즘 부쩍 바빠진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말고. 남편 박춘식 씨는 신문을 보다 말고 아내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아내가 즐겁게 무언가를 배우러 다니는 모습은 언제 봐도 보기 좋았어요. 순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수강생들이 와 있었죠. 나이 비슷한 분들이 대부분이라 금세 친해졌고 지난 몇 달간 함께 공부하면서 제법 친밀한 사이가 되었어요. 순애 씨, 안녕하세요. 오늘 뭐 배운대요? 같은 반 김영숙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에서 친구 찾는 방법을 배운대요. 저도 손주들 계정을 찾아보려고요. 아이고, 좋겠네요. 손주들이 올리는 거 보면 재미있더라고요. 강의가 시작되고 강사는 차근차근 인스타그램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하는 방법, 해시태그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는 방법까지. 순애는 열심히 따라하며 메모를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을 검색해 보세요.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 계정을 찾아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강사의 말에 순애는 설레는 마음으로 검색을 시작했지요. 먼저 큰아들 상호의 이름을 쳤더니 몇 개의 계정이 나왔지만 큰아들 것은 찾을 수 없었어요. 작은아들 상호는 어떨까? 역시 비슷한 이름들만 나왔어요. 우리 아들들은 SNS를 안 하나 보네. 순애는 혼자 생각하며 며느리들 이름을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작은 며느리 수정이의 이름을 쳤더니 여러 계정이 나왔지만 확실한 건 없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영숙 씨가 말하길. 순애 씨, 이름만으로는 찾기 힘들어요. 전화번호로 찾아보세요. 전화번호가 연동되어 있으면 뜨거든요. 아, 그렇군요. 순애는 핸드폰에 저장된 수정이의 번호로 검색했어요. 신기하게도 수정이의 계정이 나타나더군요. 프로필 사진은 수정이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게시물들을 보니 대부분 아이들 사진과 일상 사진들이었고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작은 며느리 수정의 사진들을 보니 저절로 웃음이 나더군요. 순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사진, 집에서 만든 반찬 사진, 시부모님께 드릴 과일을 고르는 사진까지. 수정이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더군요. 이번엔 큰며느리 연화의 계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전화번호로 검색하자 곧바로 계정이 나타났습니다. 프로필 사진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명품 매장 앞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포즈를 취한 사진이었습니다. 게시물들을 열어보는 순간 순애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것은 화려한 명품 가방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해외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죠.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이탈리아 베니스의 곤돌라 위에서, 스위스 알프스 앞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매번 다른 명품 가방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게시물 날짜를 보니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연화가 전화를 걸어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던 때가, 아이 학원비가 밀렸다며 당장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었던 때였어요. 순애는 아무 의심 없이 돈을 보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상호 씨 사업이 요즘 안 좋아서 생활비가 안 들어와서요.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연화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아파 망설임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큰아들 집이 어렵다는데 어찌 모른 척하나 싶었죠. 그런데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니. 순애는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려봤습니다. 6개월 전 게시물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신상 명품, 샤넬백, 나를 위한 선물 드디어 갖고 싶던 샤넬 클래식을 손에 넣었어요. 역시 명품은 명품이네요. 행복해요. 그 시기도 기억났습니다. 연화가 전화를 걸어와 차가 고장났다며 수리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때도 순애는 100만 원을 보냈었죠. 차 수리비라고 하기에는 좀 많은 금액이었지만 안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아낄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순애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옆에서 영숙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순애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어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가장 최근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힐링 오션뷰.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제주도에서 힐링 중이에요. 역시 여행이 최고의 재충전이네요.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 오션뷰 리조트로 보인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연화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수영장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일주일 전, 바로 그때 순애는 연화에게서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상호 씨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요.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대요. 혹시 500만 원만 먼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순애는 급하게 적금을 깨서 돈을 보냈었습니다. 큰아들의 사업이 어렵다는데 어찌 그냥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으로 제주도 리조트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니.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순애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을까?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순애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아들 둘을 키우며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 시어머니를 모시며 고된 시집살이를 했던 그 긴 세월,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집 한 채 마련해 주려고 악착같이 모았던 그 돈들. 나는 며느리로서 어떻게 살았던가. 순애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엄하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온 집안을 청소하고 시부모님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구박을 들었고 친정집에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순애는 스스로 다짐했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얻으면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처럼은 하지 말아야지.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니까. 며느리를 내 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지. 그 다짐을 지키려 순애는 정말 애썼습니다. 명절 때도 며느리들에게 쉬라고 했고 아이 봐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친정 가고 싶다면 언제든 가라고 했고 돈이 필요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왔어요. 며느리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특히 큰며느리 연화에게는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결혼하는 바람에 뒤늦게 우리 집 사람이 된 연화가 서운해할까봐 항상 먼저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명절 용돈도 연화에게 더 많이 주었고 선물도 더 좋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큰며느리니까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다시 꺼내 연화의 게시물들을 더 살펴봤습니다. 1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돈을 받아간 직후마다 명품 구매 인증샷이나 여행 사진이 올라왔더군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학원비가 밀렸다. 차 수리비가 필요하다. 병원비가 급하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과는 같았죠. 순애가 보낸 돈은 고스란히 연화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쓰였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연화의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칭찬하는 댓글들 사이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연화야, 진짜 부럽다. 매번 명품의 해외여행에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댓글에 연화는 이렇게 답했더군요. 시댁에서 용돈 많이 주셔. 착한 시어머니 덕분이지. 순애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착한 시어머니. 그렇다. 나는 착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너무 착해서, 너무 순진해서 이렇게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얼른 눈물을 닦고 나왔습니다. 강의실로 돌아오니 강의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영숙 씨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갈게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순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화센터를 나섰습니다. 올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의 설렘과 기대는 온데간데 없고 배신감과 허탈함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애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연화의 SNS 게시물들로 가득했죠. 그 화려한 사진들, 사치스러운 생활들, 그리고 자신을 착한 시어머니라고 표현한 그 댓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왔어? 오늘 일찍 끝났네. 점심은 먹었어? 아니요. 입맛이 없어서요. 왜? 어디 아파? 얼굴색이 안 좋은데?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방에 가서 좀 쉴게요. 순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켰어요. 큰며느리 연화의 계정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날짜와 내용을 대조하면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지난 2년간 순애가 연화에게 보낸 돈은 총 2천만 원이 넘더군요.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명품, 여행, 사치품에 쓰였습니다. 정작 순애가 걱정했던 아이들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 같은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순애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거짓말로 노인의 피 같은 돈을 받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났던 것은 연화가 명절이나 제사 같은 집안 행사에는 매번 핑계를 대고 불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일이 있다. 약속이 있다. 매번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죠. 순애는 그럴 때마다 바쁜데 무리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해줬었습니다. 하지만 SNS를 보니 그 시간들의 연화는 친구들과 호화로운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행사는 귀찮고 시어머니는 돈 받을 때만 필요한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작은 며느리 수정이를 떠올렸습니다. 수정이는 연화와는 다르게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시부모님 생신 같은 때는 손수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연화보다 2살이나 많았지만 형님 대접을 극진히 해주었습니다. 그런 수정이에게 순애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큰 며느리만 편애한 건 아닐까. 정작 효도하는 수정이에게는 소홀했던 건 아닐까. 순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큰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연화를 직접 불러 따져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속아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순애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더 지켜보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애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겨울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애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연화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했어요. SNS는 이제 순애에게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이 있는 날이면 순애는 더욱 열심히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웠습니다. 스크린샷 찍는 법, 게시물 저장하는 법, 날짜별로 검색하는 법까지. 강사는 순애의 열정적인 태도에 감탄했고 다른 수강생들도 순애의 배움에 대한 의욕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순애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배우고 있는지를. 순애 씨, 요즘 정말 실력이 늘었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강사의 칭찬에 순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다 보니 재미있네요. 재미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순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연화의 거짓말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순애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페이지에는 연화가 돈을 요구했던 날짜와 이유를 적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같은 시기 연화의 SNS에 올라온 게시물 내용을 적었습니다. 두 페이지를 나란히 놓고 보니 선명하게 드러나더군요. 2023년 3월 15일 연화의 전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큰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비가 급해서 15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2023년 3월 18일 연화의 SNS 오랜만에 친구들과 강남 맛집 투어. 역시 비싼 건 이유가 있네요. 오마카세 최고, 강남 맛집. 오마카세 럭셔리 라이프. 2023년 6월 3일 연화의 전화 어머니, 죄송한데 집 보일러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요. 2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2023년 6월 7일 연화의 SNS 드디어 갖고 싶었던 루이비통 신상겟. 나를 위한 선물은 언제나 옳다. 루이비통. 명품백. 순애는 펜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트에 적힌 내용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사기였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 상우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순애는 반가운 마음으로 손주들을 안아주었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예쁜 손주들.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단다. 어디 보자. 키가 또 컸네. 아이들과 놀아주는 동안 순애는 잠시나마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순애는 상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우야, 요즘 형 사업은 잘 되고 있니? 네. 형 사업이요? 잘 되는 것 같던데요. 지난달에도 신규 계약 따냈다고 자랑하던데요. 왜요, 어머니? 아니, 그냥 형수가 요즘 형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상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언제 얘긴데요? 형 회사는 요즘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직원도 새로 뽑았다던데요. 혹시 형수한테 무슨 말 들으셨어요? 순애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상우는 어머니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형수가 또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우야, 네 형수가 요즘 SNS 하니? 형수요? 당연히 하죠. 맨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던데요. 왜요? 너도 형수 계정 알아? 네. 팔로우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참 화려하게 사시더라고요. 명품도 많고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순애는 상우의 대답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만 몰랐던 것이었죠. 어머니, 혹시 형수한테 돈 빌려주신 거예요? 상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요? 2천만 원 넘게. 뭐라고요? 상우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거실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아, 아니다. 아빠가 실수로 큰 소리 냈네. 다시 놀아라. 상우는 순애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순애는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연화가 돈을 요구할 때마다 했던 거짓말들, 그리고 SNS에서 발견한 진실들. 상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형한테 얘기하셔야 해요, 어머니. 하지만 형수 때문에 너희 형제가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이다. 어머니, 이건 형제 문제가 아니라 사기예요. 형도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에요. 그때 방 밖에서 작은 며느리 수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상우 씨,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순애와 상우는 서둘러 표정을 추스르고 방을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수정이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수정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에게는 소홀했으면서 거짓말하는 며느리만 챙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식사 내내 순애는 수정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수정이는 아이들 밥을 먼저 챙기고 시부모님 반찬을 살뜰히 놓아드리고 시아버지의 빈 물컵을 채워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자연스럽고 진심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반면 연화는 명절 때 와도 부엌 일은 거들지 않고 늘 핸드폰만 들여다봤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상훈의 가족이 돌아간 후 순애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애가 이야기하는 동안 춘식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애의 말이 끝나자 춘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탈이야. 며느리들한테 잘해주는 건 좋지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하지만 여보, 상호한테 말하면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이에요. 그건 상호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야. 일단 상호를 불러서 사실대로 얘기해야 해. 이건 우리가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남편의 단호한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큰아들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호야, 시간 될 때 한번 들러라.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연화는 바쁘면 안 데려와도 돼. 알겠습니다.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다시 한번 노트를 펼쳤습니다.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연화의 SNS 게시물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대처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상호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화도 함께 왔을 텐데 오늘은 아이들과 영어 캠프에 갔다며 혼자 왔습니다. 순애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면서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상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준비해둔 노트를 꺼냈습니다. 상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놀라지 말고 들어라. 순애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그동안 돈을 빌려간 일들, 그때마다 했던 거짓말들, 그리고 SNS에서 발견한 진실들, 노트에 정리된 내용들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상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증거들을 보며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네 핸드폰으로 직접 확인해봐라. 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아내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한 날짜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게시물을 볼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연아가 어머니한테 돈을 빌렸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쓰고 다녔는지도 몰랐어요. 상호야, 너도 몰랐던 거니? 네, 어머니. 저는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가끔 사치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돈을 받아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상호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수치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돈을 다 갚겠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상호야. 어머니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야. 네 아내가 이 엄마를 이렇게 속였다는 게.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집사람을 잘 살피지 못했나 봐요. 일어나라, 상호야.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 일은 제대로 정리되어야 해. 연화와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라. 상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순애는 창밖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이것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호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연화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나 피곤한데 내일 하면 안 돼? 연화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해야 해. 중요한 얘기야. 상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연화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돈 빌린 적 있어? 연화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가끔 급할 때 빌렸지. 왜? 그게 뭐 어때서? 얼마나 빌렸는데? 글쎄, 몇 번 빌렸으니까. 한 500 정도? 500. 어머니 말로는 2천만 원이 넘는데?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상호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가 보내준 정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 어머니가 다 정리해 놓으셨어. 당신이 돈 빌렸던 날짜, 이유, 금액까지 전부. 그리고 이건 당신 인스타그램이고. 연화는 화면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호는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아이 병원비 필요하다며 받은 돈으로 명품 가방 샀고 보일러 수리비 필요하다며 받은 돈으로 해외여행 갔어. 맞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머니를 이렇게 속였어? 당신 부모님이라 생각해봐. 기분이 어떻겠어? 상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화는 변명의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일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이건 사기야, 사기. 부부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변명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명품에 대한 욕심, 친구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허영심, 그리고 착한 시어머니라면 괜찮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 당신, 내일 어머니께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 그리고 돈은 내가 갚을 테니까 당신은 당신이 산 명품들 다 팔아. 알겠어? 알았어.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들킨 것에 대한 후회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호에게 말한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혹시 부부 사이를 망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다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 순애는 용기를 냈고 이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연화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연화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화장기가 없었고 눈가가 부서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아니면 울음을 흉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연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춘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춘식도 옆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연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앉아라. 춘혜의 차가운 목소리에 연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호는 부모님께 정중히 인사를 한 후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연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외운 대사를 읽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춘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를 속이고 돈을 받아간 것. 잘못했습니다. 그게 전부니? 그리고 그 돈을 제 마음대로 쓴 것도 잘못했습니다. 춘혜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하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죠. 단지 들킨 것에 대한 형식적인 사과일 뿐이었어요. 연하야, 내가 화가 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나를 우습게 본 것, 거짓말로 속인 것, 그리고 그 돈으로 사치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시댁 행사는 빠진 것. 그게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너 정말 뉘우치고 있는 거니? 순애의 질문에 연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순애는 연하의 눈빛에서 반성보다는 불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 춘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네, 아버님. 제 친구들은 다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저만 초라하게 다니는 게 힘들었어요. 어머니께서 돈을 주시면 감사히 받았고 그걸로 제가 필요한 걸 산 거예요. 필요한 것. 명품 가방이 필요한 거였어. 해외여행이 필요한 거였어. 상호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나한테 좋은 거 사주고 싶다고 했잖아. 나는 그냥 그걸 먼저 가진 것뿐이야. 연하의 말에 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애는 며느리의 태도에 실망감이 더해졌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연하야, 그럼 왜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거니? 솔직하게 어머니, 명품 가방 사고 싶어요. 돈 좀 주세요라고 했으면 어머니가 안 줬을까? 춘식의 날카로운 질문에 연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한 건 본인도 떳떳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니? 당당했으면 솔직하게 말했겠지. 죄송합니다. 다시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오늘은 이만 가봐라. 엄마도 너무 피곤하구나. 순애의 말에 연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연하는 형식적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봐라. 연하와 상호가 집을 나서자 순애는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춘식이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 생각대로 저 애는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어. 맞아요. 눈빛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과하게 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켜봐야죠. 진짜로 변하는지 아니면 또 속이려고 하는지. 그날 이후 순애는 연하의 SNS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새로운 게시물도 올라오지 않았고 예전 게시물 중 일부는 삭제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명품이나 여행 관련 게시물들이 사라졌더군요. 그래도 조금은 반성하는 건가? 순애는 잠시 기대를 가졌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문화센터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옆자리 영숙 씨가 순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애 씨, 혹시 이거 순애 씨 며느리 아니에요?
영숙은 자신의 핸드폰 화면을 순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정 이름이 달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인스타그램 구경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이 사람 얼굴이 순애 씨가 전에 보여준 며느리랑 똑같아서요. 근데 이름이 다르네요? 순애는 영숙의 핸드폰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연하였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연하였고 게시물 속 사진들도 연하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계정 이름은 전혀 다른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올라온 거예요? 어제요. 제가 해시태그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명품 해시태그를 따라가다 보니 나왔더라고요. 순애는 게시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새 명품 구두를 자랑하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그리고 나를 위한 작은 사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게시일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하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죠. 단지 시어머니가 볼 수 없도록 새 계정을 만들어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순애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계정 주소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영숙은 계정 정보를 순애에게 전송했습니다. 순애는 그날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연하의 새 계정 생각뿐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순애는 곧바로 연하의 새 계정을 팔로우 요청했어요. 물론 연하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영문 이름으로 된 자신의 계정으로. 며칠 후 팔로우가 승인되었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인지도 모르고 승인한 것이었죠. 순애는 연하의 새 계정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팔로워가 적은 것으로 보아 최근에 만든 계정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들은 예전 계정과 똑같이 화려했어요. 명품, 사치, 과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댓글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너 시어머니한테 들켰다며? 괜찮아? 라고 물으면 연하는 이렇게 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형식적으로 사과하고 넘어갔어. 시어머니가 워낙 착하셔서 금방 풀리실 거야. 순애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형식적으로 사과하고 넘어갔다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착해서 금방 풀릴 거라니. 연하는 순애를 호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더군요. 근데 진짜 반성 안 해? 반성은 무슨, 내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받은 돈으로 산 건데 뭘.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거 미리 쓰는 건데 뭐. 나중에 다 자기 것이 될 거라니. 순애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SNS에 당당히 적어놓다니. 순애는 즉시 이 내용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들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너 지금 시간 있니?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1시간 후, 상우가 집에 왔습니다. 순애는 상우에게 연하의 새 계정과 그 댓글들을 보여줬습니다. 상우는 화면을 보며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형한테 다시 보여줘야 해요. 형수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상우한테 보여주면 부부가 더 싸우게 되지 않을까? 어머니,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형수는 어머니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어요. 이걸 형이 알아야 해요. 순애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상우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다시 상우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상우는 혼자 왔습니다. 연하는 약속이 있다며 함께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상우야, 이것 좀 봐라. 순애는 연하의 새 계정과 댓글들을 상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상우는 화면을 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나중에 다 우리 것이 될 거라는 댓글을 보고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봤나 봐요. 상우야, 어머니는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했잖니. 하지만 네 아내는 전혀 변할 생각이 없는 것 같구나.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부모님께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상호야, 어머니가 원하는 건 이혼이 아니야. 단지 내 아내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했으면 좋겠어. 그게 너희 부부를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아내를 바로잡겠습니다. 상호가 집을 나선 후 춘식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보기에 큰 며느리가 정말 고쳐질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기회는 줘야죠. 그 다음은 연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날 밤 상호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는 친구들과 만나고 온다더니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 나 피곤한데. 지금 당장. 상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연화는 마지못해 거실로 왔습니다. 상호는 핸드폰을 꺼내 연화의 새 계정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연화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어머니가 알려주셨어. 당신 진짜 어머니를 바보로 아는 거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사과한다고 해놓고 뒤에서 이런 짓을 해? 그것도 나중에 다 우리 것이 될 거라고? 당신 정말 대단하네. 상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한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서 그냥 한 말이었어. 그냥 한 말. 그게 그냥 할 말이야? 당신 정말 부모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연하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상호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 내일부터 일 구해. 그리고 어머니께 받은 돈, 당신이 직접 갚아. 알겠어? 일이라니. 나보고 일하라고? 그래. 일해. 당신이 번 돈으로 당신이 산 물건들 다 처분하고 어머니께 받은 돈 갚아. 그게 당신이 할 최소한의 도리야. 하지만 아이들 핑계 대지 마. 다른 엄마들도 다 일하면서 애 키워. 못할 것 없어. 상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연하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혼나야 해? 다른 사람들도 다 시댁 돈 받아 쓰는데. 연하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상호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무서웠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두 집안은 각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순애는 며느리가 정말 변할 수 있을지 걱정했고, 상호는 아내와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자신이 들킨 것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으로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는 깨졌고 신뢰는 무너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끝낼 것인가의 선택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상호의 강요로 마지못해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판매직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명품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이 일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명품을 사는 손님이 되어야지 파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 연하는 SNS에 일하는 모습을 절대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잠시 SNS 좀 쉬려고라고 둘러댔습니다. 진실은 시어머니에게 또 들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작은 며느리 수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찾아와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애는 수정을 볼 때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김치 좀 담가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배추김치요. 아이고, 수정아. 너도 바쁠 텐데 이런 걸 언제 담갔니? 주말에 시간 내서 담갔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담그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드릴 거라고 열심히 도왔어요. 수정은 환하게 웃으며 김치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애는 그런 며느리가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수정에게 소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수정아, 앉아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순애는 수정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상우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정아,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미안했어.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수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큰며느리한테만 신경 쓰고 정작 효도하는 너한테는 소홀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명절 때도 너만 고생시키고 돈도 내 형님한테만 주고 너는 얼마나 서운했겠니? 순애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정은 황급히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돈은 저희가 벌면 되는 거고요. 수정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명절 때도 수정아, 너 힘들면 쉬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 친정 부모님도 잘 챙겨주시잖아요. 저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예요. 수정의 진심, 어린 말에 순애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정은 시어머니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형님 일로 많이 힘드시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때 부엌에서 상우가 나왔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상우야, 수정이 정말 착하구나. 나 복 많이 받았어. 며느리 복. 저도 알아요, 어머니. 수정이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상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수정은 수줍게 웃었죠. 순애는 이런 부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고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정아,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준 게 없는데 오늘 이거 받아라. 순애는 미리 준비해 둔 봉투를 수정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정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필요 없어요. 받아라. 엄마 마음이야. 그동안 못 챙겨준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저희는. 수정아, 엄마 말 들어. 이건 엄마가 너한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야. 안 받으면 엄마가 더 속상해. 순애의 간곡한 말에 수정은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도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께 필요한 일이 생기면 다시 드리기 위해서였지요. 같은 시각,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던 연화는 지루함과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이 명품을 사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났어요. 저 여자는 저렇게 쉽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팔고 있어야 하지? 연화는 속으로 불만을 품었습니다. 자신도 예전에는 저렇게 사는 손님이었는데 지금은 파는 사람이 되어 버린 이 모든 현실이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냥 모른 척 해주시면 될 일인데 왜 굳이 따지고 들어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야. 연화는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순애를 원망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지친 몸으로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SNS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 더욱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순애는 작은 아들네 가족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공원에서 손주들은 신나게 뛰어놀았죠. 순애는 수정과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정아, 요즘 형님네는 어떠니? 연화가 일 시작했다며? 네, 어머니. 들었어요. 백화점에서 일하신다고. 너는 연화 만나봤니? 아니요. 요즘 형님네랑은 연락이 잘 안 돼요. 제가 몇 번 전화했는데 형님이 바쁘신가 봐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화는 시댁 식구들과의 연락도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끄러워서
아니면 화가 나서일 것입니다. 형님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일 처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수정아, 너는 참 착하구나. 연화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저는 형님이 잘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정의 순수한 마음의 순애는 또다시 이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문화센터에서 또 다른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SNS뿐만 아니라 블로그 쓰는 법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강사는 일상을 기록하는 블로그의 매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블로그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공간이에요. 손주들에게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남겨줄 수도 있고, 같은 세대 분들과 소통할 수도 있어요. 순애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기면 혹시 연화 같은 며느리를 둔 다른 시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날부터 순애는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명은 쓰지 않았죠.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속았던 이야기, 돈을 빌려줬던 이야기, SNS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된 이야기. 글을 올리자 생각보다 많은 반응이 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며느리가 병원비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데 나중에 보니 해외여행 갔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보다 자기 만족이 먼저예요. 정말 속상해요. 그래도 글쓴이님은 알기라도 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순애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답글을 달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속고 있다니. 어느 날 순애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연화를 마주쳤습니다. 연화는 퇴근길인 듯 백화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애를 보자 연화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연화야, 일 끝나고 가는 길이니? 네. 힘들지? 순애의 부드러운 질문에 연화는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애가 화를 내거나 핀잔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걱정하는 투였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 처음이라 힘들겠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거야.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우리 집 가서 저녁 먹고 가거라. 아이들은? 학원 갔어요. 그럼 더 좋네. 우리 둘이 조용히 얘기나 하자. 순애는 연화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연화는 긴장한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애는 연화에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순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화야, 요즘 어떠니? 일은 잘 적응하고 있고? 네. 그냥 그래요. 상우랑은 사이가 괜찮니? 연화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연화야, 엄마가 너한테 화가 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알지? 네. 엄마는 내가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어머니, 저 명품 가방 갖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이야. 그럼 엄마가 생각해 봤을 거야. 줄 수 있으면 주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했을 거야. 죄송해요. 하지만 너는 거짓말로 엄마를 속였어. 그게 엄마를 아프게 한 거야. 돈이 아니라 신뢰를 깬 거지. 순애의 말에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친구들이 다 명품 들고 다니는데 저만 못 가져서 너무 초라했어요. 다들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연화야, 명품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니? 진짜 친구라면 내가 뭘 들고 다니든 상관없이 너를 좋아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요. 그런 사람들이랑 굳이 어울릴 필요 있니? 순애의 질문에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연화야,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건 많지 않아. 그냥 솔직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보여줘.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알겠어요, 어머니. 그리고 수정이를 한번 만나봐. 수정이는 명품 하나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더라. 그 애한테서 배울 게 많을 거야.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왜 맨날 수정이 얘기만 하시는 거야? 수정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순애는 연화의 표정에서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연화 스스로 깨달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연화가 돌아간 후 춘식이 물었습니다. 저 애 정말 변할 것 같아?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회는 줘야죠. 당신 참 대단해. 나 같으면 저런 며느리 못 봐줬을 거야. 여보,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상호 생각을 해야죠. 상호가 제일 힘든 거예요. 춘식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연화야, 제발 정신 차려라. 네가 잃을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야. 하지만 순애의 바람과 달리 연화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착하긴 한데 너무 잔소리가 많아. 수정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여자인데. 연화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그날 밤 블로그에 또 한 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두 며느리의 차이였습니다. 한 며느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효도하고 다른 한 며느리는 돈만 바라고 거짓말로 속인다는 내용이었어요. 글을 올리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 중 하나가 순애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글쓴이님, 진짜 효도하는 며느리에게 더 잘해주세요. 나쁜 며느리만 챙기다 보면 나중에 착한 며느리마저 떠나갑니다. 순애는 그 댓글을 읽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연화만 신경 쓰다가 정작 소중한 수정을 놓치면 안 되었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아, 이번 주말에 우리 외식하러 가자. 너희 가족이랑 우리랑. 어머니, 갑자기 웬 외식이요?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잘 못해줬잖니. 오늘은 엄마가 쏠 테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봐. 어머니, 감사해요. 수정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순애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소중한 사람을 더 챙겨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그 햇살을 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햇살처럼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과 그림자처럼 차갑게 숨는 사람. 이제 순애는 누가 햇살이고 누가 그림자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두 달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었고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의 블로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시어머니들이 위로를 받았고 젊은 며느리들도 반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순애는 블로그에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망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한다면 시어머니는 언제든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시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글을 올리고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가 혼자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연화를 맞이했어요. 연화야, 무슨 일이니? 갑자기. 연화는 현관에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연화는 현관에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연화야. 여기서 왜 이러니? 안으로 들어와.
순애는 연화를 일으켜 거실로 데려갔어요. 연화는 소파에 앉아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순애는 물티슈를 건네며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블로그 봤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블로그에는 실명을 쓰지 않았는데 연화가 어떻게 알았을까? 친구가 보내줬어요. 이거 너희 시어머니 아니냐고. 그래서 읽어봤는데 정말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연화는 핸드폰을 꺼내 순애의 블로그를 보여줬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어요. 어머니를 ATM 기계처럼 생각했어요.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돈 받아가고 정작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연화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일하면서 느꼈어요. 손님들 중에 저처럼 명품만 밝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서 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얼마나 허영에 가득 차 있었는지. 연화야. 그리고 어제 저희 친정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순애는 놀라서 연화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그럼 지금 병원에 계셔? 지금은 괜찮으세요. 과로로 쓰러지신 건데 병원에서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연화야, 너는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려라. 시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효도해야 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연화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친정 엄마한테도 제대로 못해드렸는데 시어머니한테는 얼마나 못했겠어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애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연화가 정말로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연화야, 내 마음 알겠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네, 어머니.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변했다는 걸 증명하겠어요. 그날 이후 연화는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샀던 명품들을 중고로 팔기 시작했어요. 가방, 구두, 옷, 액세서리,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 조금씩 시어머니께 갚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이번 달 제 월급이랑 중고 판 돈이에요. 받아주세요. 연화야, 천천히 갚아도 돼. 너도 애들 키우느라 돈 들어가잖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빨리 갚고 싶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져요. 연화는 매달 성실하게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명절이 되자 연화는 일찍부터 시댁에 와서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아니야, 연화야. 같이 하자. 너도 힘든데.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순애는 부엌에서 일하는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며느리 수정과 나란히 서서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수정은 연화에게 자연스럽게 일을 가르쳐 주고 연화는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면 돼요. 어머니가 이 방법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렇구나. 고마워, 동서. 내가 그동안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네. 괜찮아요, 형님. 저도 처음에는 다 몰랐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두 며느리의 대화를 듣는 순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애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명절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큰아들 상우는 아내의 변화를 흐뭇하게 바라봤고 작은아들 상우는 형수가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형수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정말 보기 좋아요. 고마워요, 서방님. 동서 덕분이죠. 저는 형님이 원래 좋은 분인 걸 알았어요. 단지 길을 잃으셨던 거죠. 수정의 따뜻한 말에 연화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동서는 정말 천사야. 내가 동서한테 잘못한 것도 많은데.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식사 후 순애는 두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둔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너희 둘한테 줄 게 있어.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수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세뱃돈이야. 너희가 이제 어른이지만 엄마 마음이야. 어머니,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연화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받아라. 연화야. 너도 엄마의 소중한 며느리야. 네가 진심으로 변한 걸 엄마가 다 알아. 어머니. 연화는 봉투를 받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는 두 며느리를 한꺼번에 안아주었습니다. 너희 둘 다 엄마한테는 소중한 딸들이야. 엄마가 많이 부족하지만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엄마 행복이야. 그날 밤 순애는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기적 같은 변화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저는 행복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 며느리가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 스스로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며느리에게 기회를 줬고 며느리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두 며느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한 명은 처음부터 착했고 한 명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글을 올리자 수많은 축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 중에는 연화가 쓴 것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고 앞으로는 진짜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애는 그 댓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며칠 후 연화는 순애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연화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니? 상자를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수제 목걸이였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요즘 취미로 공예 배우고 있거든요. 명품 사는 대신 이런 걸 배우고 있어요. 연화야. 이거 어머니를 생각하며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순애는 목걸이를 받아들며 연화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연화야. 정말 고맙다. 어머니야말로 감사해요. 저 같은 며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족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연화야. 기다려주는 거지.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왜 명품에 집착했는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열등감이 심했어요. 친구들은 다 부잣집에서 시집갔는데 저만 평범한 집안에 시집간 것 같아서. 그래서 겉으로라도 잘 사는 척하고 싶었어요. 연화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진짜 행복은 가족의 사랑 속에 있는 거야.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 제가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한 달 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순애네 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트리 아래에는 서로를 위한 선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자, 이제 선물 교환 시간이야. 춘식의 말에 아이들이 신나게 소리쳤어요. 선물을 교환하며 웃고 떠드는 가족들의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였지요. 연화가 순애에게 건넨 선물은 직접 만든 앨범이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연화가 변화하는 과정이 담긴 사진들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앨범은 제 변화의 기록이에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제 다짐이 적혀 있어요. 순애는 앨범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연화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어머니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명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며느리 정연화 올림.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연화를 안았습니다. 주위에 있던 가족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연화, 정말 많이 컸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셔서. 수정도 다가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 많이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우리 좋은 자매처럼 지내요. 그래, 동서.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이제는 내가 진짜 좋은 형님이 될게.
두 며느리는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상우와 상우 형제도 어깨동무를 하며 미소 지었어요. 형수님 정말 멋지게 변하셨어요. 그래. 나도 내 아내가 자랑스러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춘식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잘 이끌어줬어. 역시 우리 집 기둥은 당신이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죠. 그날 밤, 순애는 창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흰 눈이 세상을 덮듯이 용서와 사랑이 과거의 상처를 덮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가족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순애는 마지막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글입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효도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세요. 모든 시어머니들과 며느리들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박순애 올림. 글을 올리고 순애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블로그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행복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순애네 집 앞마당에는 꽃들이 만발했어요. 연화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사치하지 않고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명품 대신 아이들과의 시간을, 해외여행 대신 가족과의 소풍을 선택했어요. 엄마, 우리 오늘 할머니 될까요? 아이가 물었어요. 그래. 오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신대. 너희가 좋아하는 잡채. 와, 할머니 잡채 최고예요. 아이들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죠. 명품 가방을 들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동선의 가족도 와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 순애를 도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여럿이 하면 더 빠르지. 세 여자는 부엌에서 즐겁게 웃으며 요리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자들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순애는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줄 게 있어. 순애는 봉투 4개를 꺼냈다. 아들 둘과 며느리 둘에게 하나씩. 이게 뭐예요, 어머니? 통장이야. 엄마랑 아빠가 너희 각자 명의로 적금을 들어줬어. 10년 만기인데 너희가 필요할 때 쓰라고. 어머니, 이런 걸 받아라. 부모 마음이야. 그리고 이건 공평하게 너희네 다 똑같은 금액이야. 엄마는 이제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을 거야. 네 사람은 감동하며 순애를 안아주었습니다. 특히 연화는 오래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같은 사람한테도. 연화야, 너도 이제 엄마의 소중한 딸이야. 네가 변한 걸 엄마가 다 알아.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간 후 춘식이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연화한테도 똑같이 준 거? 후회 없어요. 연화는 진심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믿어줘야죠. 역시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순애는 남편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봄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행복이 온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믿어주는 것. 순애는 그것을 실천했고 그 결과 온전한 가족을 되찾았다. 연화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도 적금 통장을 주셨다. 똑같은 금액으로. 나는 시어머니를 그토록 배신했는데 시어머니는 나를 끝까지 믿어주셨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 나는 이제 진짜 며느리가 되었다. 명품으로 치장한 가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짜 며느리로. 그리고 SNS 계정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필요 없었죠. 진짜 행복은 SNS 속이 아니라 현실 속에 있었죠. 수정은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형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 이제는 진짜 우리 가족 같아. 그래,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시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 나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이야. 창우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몇 년 후 순애의 칠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고 친척들과 이웃들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연화는 직접 만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생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젊은 시절 사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가족들의 축하 메시지까지. 영상이 끝나자 연화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래, 연화야. 어머니, 저는 한때 어머니를 이용했어요. 거짓말로 돈을 받아갔고 사치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고 변화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연화는 순애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화야, 이제 그만. 다 지난 일이야. 네가 행복하면 그게 엄마인 나의 행복이지. 수정이도 나와서 시어머니께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엄마 같으신 분입니다. 제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온 가족이 순애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돈도 명품도 아닌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온 가족이 담겼습니다. 특히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양옆에서 부축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나는 두 며느리 모두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행복한 가족을 지켜준 하늘에 감사한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이제 영원한 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순애 씨와 두 며느리의 감동적인 사연을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24시 사연방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